김성훈이 이야기하기로는 윤석열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 통화로 그런 삭제 지시를 했라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은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김성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김성훈이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건데. 네. 자, 김문수를 선택하면 윤석열이는 무조건 돌아옵니다. 네. 그럼 당연하죠. 윤석열이가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는 호소문을 썼어요. 정말 그런데 이 호소문은 정광훈 집회에서 낭독돼. 대독 형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돼야 그 내란의 진실을 다 밝히고 그리고 잘못된 놈들 처벌할 수 있고 그렇죠. 다시는 이런 걸 꿈을 못 꾸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증거인멸. 요게 이제 굉장히 큰 그렇죠, 문제란 그렇죠. 말이죠. 지난 이제 12월 6일에 원격으로 윤석열, 김봉식, 홍장원의 비하폰 정보가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2월 7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곽종군, 여인혁, 이진우 사령관의 비하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삭제 못했어요. 네. 근데 이 과연 증거인멸 지시를 누가 했을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이 지난 5월 30일에 김성훈이를 불렀어요. 오.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이 한국일보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훈이 이야기하기로는 윤석열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 통화로 그런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통화 내용 잠깐 좀 짚어볼까요? 자, 12월 7일 날 윤석열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훈한테. 네가 통신을 잘한다며 그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서버 삭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냐? 그리고 김성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은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김성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김성훈이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건데 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로 오늘 비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김성훈이 불었다. 네. 와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김성훈도 입을 연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난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저게 12월 7일 통화야. 네. 아까 12월 6일에 삭제가 된 건 확인됐잖아. 12월 6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고 빠져. 그리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거야. 12월 7일은 삭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쓱 이렇게 꼼수 부리는 거 아닌가. 헷갈리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이거를 좋은 시그널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JYP? 완전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비화폰이라는 걸 뭘 알까요? 그렇지. 윤석열이 비화폰 서버라는 걸 뭘 알까요? 저는 오히려 추정하다면은 김성훈이 윤석열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조치 좀 했습니다. 추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했을 거라고 봐요. 예. 즉 보고가 아니라 선조치하고 후에 윤석열에게 허가를 득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방 말씀하신 날짜도 그렇게 보면은 딱 맞아 떨어져. 그렇죠. 네. 이거 아주 고약해. 마지막까지도 어떻게든. 그래서 압도적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다 잡아놓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야. 이제 저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 이제 윤석열이 어쨌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혐의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건 저는 이거 구속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경찰 특수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저는 이게 이 정권 교체가 되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을 빨리 다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재구속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게 비화폰 서버 압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비화폰 서버 압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란죄 증거로는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아폰 서버에서 비아폰으로 어떤 통화를 했느냐가 우리는 내란 전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사건이 법원에 가 있으니까 검찰이 압생영장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원이 요거를 압생영장을 내란죄 수사라는 지기현이가 지기현이야 또. 지기현이가 이거를 직권으로. 비아폰 서버 요거를 압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직권으로 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을 제대로 할 거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공방으로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만 쓸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증거인멸 그 교사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찰 특수본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국수본인가 참 경찰 국수본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기소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또 검찰한테 넘길 거냐. 지금 검찰이 저는 사실 민주당 쪽이나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쪽에다 굉장히 귀에다 대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 우리가 확실히 수사할게. 근데 우리가 두 번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두번 잘하니까 속으면 안 되거든요. 뭐 식혀줄 수는 있는데요. 현행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 저는 뭐 특검을 넘어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오.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면 특별법을 생각합니다. 특별법. 우리가 이제 해방 직후에 친일부역자 특별법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못했잖아요. 안 됐죠. 반원특위. 친일부역자 청산은 못했더라도 친윤부역자는 다 청산하자. 아유. 이런 취지에서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뭐 검사들 데려다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따지지 말고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와 관련 없이 네. 정권 바뀐 이후에 국회가 국회 차원이죠. 다 주도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국회 들어요. 차원. 이거는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야 5당이 합의하고 그렇죠. 또 광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하고 합의했던 게 조국혁신당이 제안을 해서 반헌특위, 맞습니다. 반민특위는 실패했지만 반헌법 행위자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짚고 가야 된다라고 네. 해서 반헌특위를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이랑 오늘 조선일보를 쭉 신문을 쫙 놓고서 이제 헤드라인부터 앞에서부터 쫙 다 보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금요일부터 톤앤매너가 주장이 뭘로 바뀌었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을 협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니네 크게 지면 니네까지 다 처벌받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마지막까지. 아. 크게 지면 야 니네 국민의 보복 이게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이재명 보복 않는다더니 국힘 의원들도 수사. 아니 반헌법 행위가 있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네. 주병호나 윤상현이나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야 니네 다 처벌될 수 있어. 이재명이 압승하면 하면서 국힘 의원들을 질타하고 있어 지금 조선일보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조선일보에서 내부 편집국에 공지를 내서 조선일보 편집국장 명의로 선우정. 이재명 당선을 전제로 해서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거기는 뭐 대만의 진보 정권이 집권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기획 기사로 내겠다라고 공지를 내서 그것 자체가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예. 조선일보도 차후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여러 가지 구사하고 있는데 네. 일단 자꾸 이제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부터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더해서는 이제 훈수 아닌 훈수를 주려고 하는 거죠. 네. 민주당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런 식의 장난질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예를 들어 압도적 국민의 힘을 얻어서 당선이 되면 그런 장난질에 힘이 안 실린다는 거야.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그게 거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본투표. 예. 특히 제발 영남권에서의 득표율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전 지역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아마 검찰, 뭐 경찰 등 이 사정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법률적 절차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거를 새로운 법적 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 국회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빠집니다. 네, 꼭 좀 투표장에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문수를 선택하면 윤석열이는 무조건 돌아옵니다. 네. 뭐 당연하죠. 윤석열이가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는 호소문을 썼어요. 정말 그런데 이 호소문은 정광훈 집회에서 낭독돼. 대독 형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
진짜 짜증이 나고 네. 화가 많이 납니다. 영상 짧게 보고 옵니다.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격정적이시네. 박수 외치세요. 감사하죠. 감사하다. 네, 우리- 당치니까 네, 윤석열님이 앞서주시니까 열심히 일이 표를 또 아니죠. 깨주시네. 짜증날 아니, 일이 그러니까 아니고 윤석열 예. 명실상부하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이 밀어주고 전광훈이 끌어주는 후보잖아. 인증. 그 윤석열 인증.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자기 말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으니까 저기 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얼씬도 하지 마라. 예. 김용태 비대위원이 김용태가 이제 와서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참나.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김용태 그동안에 행적을 아유. 모릅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제 와서 뭘 얼씬도 하지 마. 그 전에 그런 말 한마디도 못 해놓고 내 눈에 띄지 마 김용태. 김용태 근데 페이스북 너무 웃긴 게 윤석열은 사실상 출당이라면서 원래 탈당 안 하면 우리는 출당시키는 조항 만들려고 아이고 진짜. 강냉이 진짜 확 그냥. 아우. 아니 그 말에 진심이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윤석열 관저 앞에 가서 집회했던 한 40명 정도 한 30몇 명인가 40명 정도 되는 사람 있죠. 자체 징계위원회에 다 올려. 그렇죠. 반성문 쓰기 전에는 전부 다 니들도 출당이야. 이 정도 하면 내가 믿어줄게. 아니 당론 예. 당론 탄핵 반대 무효화해야죠. 그것부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도 또 하던데 해, 나는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이제 와서. 아까 하나도 의미도 없나. 없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서 SNS에 저렇게 올렸다니까. 네. 자, 아무튼 뭐 윤석열이는 지금 많이 추운가 보더라고. 패딩. 삼복도에 패딩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잠깐 한번 볼까요? 예, 길거리에서 뭐 산책하는 게 또 삼복도에. 예. 저때 온도 기온이 한 29도. 29도 예, 됐대요. 다른 그 행인분들은 다 그 반소매 반팔 입고 입고 다니거든요. 많이 추운가. 네, 근데 윤석열. 이제 요 전에 또 목격된 게 동작대교 부근에서도 개 끌고 나와가지고 아, 네. 계산책하다 목격됐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저 패딩이에요. 예. 아, 저 애착 패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애착 패딩인가? 예. 예. 오늘 저희 조국혁신당이 아침 8시부터 대검까지 검찰 해체 선봉제 조국 이 마지막 길을 걸었거든요. 동작대교 밑을 지나면서 찾아봤잖아.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장소. 표지판 확대해가지고 여기다 여기 같이 그 자리에 앉아보고. 근데 왜 그때도 검은 패딩이야? 아, 저 패딩 애착 좋아요, 패딩이야, 실제로. 애착 좋아한다니까. 패딩. 예. 살 빼나? 아, 실제 애착 패딩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윤석열이도 뭐 내가 뭐 가정사까진 모르겠지만 뭔가 좀 표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게 애착 패딩일 가능성도 있는데 또 한편 보자면 급히 나오면서 그냥 가까이 뒀던 게 저거라서 날씨와 관계없이 입고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집에서 나갈 때 그럼 뭐 이렇게 배우자가 나가는데 한번 쳐다봐 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런 거좀 아니고 챙겨 안 쳐다봐 주는 게 챙겨주나? 아니라 그 급히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급히 알았어 하면서 막 급히 뛰어나갈 수밖에 나가 뭐 이런 거야? 뭐 하여튼간에 그럼 급히 나갈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지 않고선 설명이 잘 안 돼. 개 사료가 떨어졌나?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분석할 시간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권성동이가 네. 김문수 선거운동 무대에 섰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아유. 좀 궁금해집니다. 네. 자, 권성동이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강릉시 국회의원 권성동 부부 인사 올립니다. 과거에는 우리 전병헌 전 의원께서 대표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 심지어 힘을 실었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니 그 권성동이는 어제의 권성동과 오늘의 권성동이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요게 이제 용납 못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야. 업그레이드 지연 중. 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나타난 거야. 이게 시계 그때는 진짜 저랬잖아. 시계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어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안 아니 돼가지고. 알량한
대통령 후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네. 어떻게 해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냥 나와버린 거야. 후보 교체대로 아직 멈춰 그때 있구나. 멈춰 있어. 김만수는 용납할 수 없다고. 화가 오래가네 이 양반도. 왜 저 너무 이게. 진실같이 아니 진짜 맺힌 게 많은가 봐. 막 이렇게 막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 말실수가 아니라. 아니 톤이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왔어. 진심으로. 예. 야, 대단하다. 아, 톤 좋았습니다. 네. 예. 야 웃겨.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손학규에 이어서 안철수까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한기호 의원입니다. 군인 이분 출신 네 아니에요? 삼성 장군 출신이죠. 삼성 장군 출신답게 거수 경례까지 때려버립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야 이것도 또 웃긴 게 앞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야 칭쳐라 칭. 단 한 명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네. 단 한 명도 문제 야, 삼지 너무 않았어요. 웃겨요. 진짜.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거지. 분위기가 중요해, 한기호도 분위기. 받아줘야 되나? 손학규하고 안철수는 이제 통합하고.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오고 싶은가 봐요. 근데 한기호 씨도 받아줘야 되나? 참. 안 돼, 안 돼. 아 대단합니다. 우리 저 신장식 의원은 지지율에 다니라 목이 다 쉬었잖아요. 네. 저분들은 네. 목도 멀쩡하네. 아 목생생합니다. 아니 복식으로 이야기해요. 아, 복식으로 해요? 좋아요 보니까 연설 잘하시는 분들이야. 네. 자 웃음 코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부터는 진짜 분노할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깔려 있는데 먼저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의 그 젓가락 발언.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계속 말 바꾸는 건 아시죠, 다들. 네. 예, 말 계속 바꿔. 예. 그런데 이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을 국민의힘 김문수 선거운동을 하던 이병길 경기도 의원이 여중생에게 그 정말 쓰레기 발언을 고스란히 다시 또 면전에다 대고 전달을 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 가해거든요. 난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학생들한테. 예. 이병길 다시 한번 사진. 이 얼굴 봐야 돼 이거 사진. 심지어 도의원. 와. 또 이병길. 이자 얼굴 잊어서 안 됩니다. 네. 이자가 여중생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그 여중생 부모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여중생들이 진짜 트라우마. 아동학대라고 저는 예. 봐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해요. 여중생이면. 아니 실제 그 부모님이 그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예요, 범죄. 네. 내 딸한테 그랬어 봐. 정말 내가 아 진짜 뭐 이가 갈리죠. 네. 자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오늘? 이재명 아들이? 성희롱 진짜 성희롱해서 먹이 아버지하고 똑같아. 자기 형수한테 욕하고. 어떻게 저렇게 실제 그 따님이 실제로 그 젓가락만 보면 너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실제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2차 가해다 범죄 행위에 예.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애초에 이걸 전언했던 이준석도 똑같이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더 거예요. 크죠, 더 크죠, 더 크죠. 더 네. 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은 결국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네네네. 돼요. 압도적인 해로움이에요, 정말.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문수보다 이준석을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오늘 이준석 특집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한 번 더. 네. 금요일 날도 했잖아요. 했는데 한 번 더. 그 이후에 또 엄청나게 맞아요. 많은 내용들이 좀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JYP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네. 이준석 전문가가 또 대한민국에 마침 그래요? 살고 네. 있었습니다. 살고 그래서 이준석 전문가와 함께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하는 거지 뭐 다른 의도 없고요. 자 그럼 JYP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